네, 2022년 5월 18일 이정훈입니다. 그 유명한 5.18일 날이군요. 오늘의 제목은 윤석열의 광주, 문재인의 광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평산마을 비서실이 페이스북에다가 문 대통령 사진을 올린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입니다.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 사진이죠. 쪼그린 모습으로. 되게 이렇게 왼쪽 어깨만 나오도록 찍었어요. 곰, 곰이, 송강이, 다운이, 토리, 마루. 이 집도 이제 개를 많이 키우죠. 개하고 산책하는 사진도 있고요. 나무에다 물 주는 사진도 있고요. 지난 15일에 문 대통령은 하도 그 평산 사저에 시민단체가 몰려와서 특히 보수단체들이 비방하는 행사를 많이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얘기했었죠. 그걸 빗대서 확성기 소음과 욕설과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뭐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자, 5월 17일 페이스북에다가 왜 이런 사진을 올렸을까요? 네, 5.18 때문입니다. 다 의식하고 있죠. 5년 전에 그가 어떤 연설을 광주에서 했는지 대통령은 물론 측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화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한 연설이었습니다. 왁 몰려갔죠. 국회의원, 국힘당 다 와라. 장관 다 와라. 그 다음에 수석 다 따라와라. KTX 열차를 타고 광주로 갔습니다. 이거 광주 사람들이 5.18 단체들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으면 오히려 이상해지지. 정치할 때나 민주당 사람들이나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국힘당 의원들은 막지만은 지금이야 막을 방법도 없고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나 궁금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게 언론에 유출됐다. 그런 시끄러운 보도가 있었는데 글쎄. 유출됐다는 거는 거꾸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는 측근이 아니면 불가능한 건데 거꾸로 그렇게 보안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가장 눈에 띄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몇 번이나 나왔는지 일일이 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한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는 3단노법을 썼습니다. 그에 앞서서는 5.18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유민주주의하고 인권 이게 핵심이죠. 거기에 따라 나머지를 대놓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면 대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기야 판단하는데 거꾸로 썼습니다. 지금 5.18에 대해서 수많은 5.18 단체들이 이건 자유민주주의라니까 그래 자유민주주의 맞아 라고 해놓고 나서 따라서 이건 헌법 정신과 부합돼 이런 논법을 썼습니다. 제가 참 하고 싶던 논법 중에 하나였는데 5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겁니다. 제가 누차례 얘기했죠. 광주에 가서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사람들 좋다 이거야 부르라 이거야. 당신들이 뭐가 됐든 간에 민주주의를 쌓았다고 하니까 부르라 이거지. 국가 지정곡도 좋아. 대신 이거를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이북에서 탄압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를 수 있도록 띄워. 제가 요구하는 게 항상 이거였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불법 행위를 하는 게 민주당이면 민주당에 대해서도 광주는 저항하라 이겁니다. 강력히 저항하라 이겁니다. 부정부패,
대장동 게이트, 법카 게이트, 계속해서 5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얘기합니다. 또 나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5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저랑 같은 이야기를 했네요. 이 세계 속에 북한이 포함됩니다. 중국이 포함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광주가 아프다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대한 빚이 있었겠죠.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은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빚이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광주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만든 정신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광주가 대한민국도 이끌고 북한도 이끌어라 이겁니다. 이제는 광주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을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동호반복 표현이 쭉쭉 나갑니다. 자유와 인권을 계속 거론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정확한 분석이었죠. 제가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자유의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이 자유를 심화시켜야죠. 심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 속에서 사람이 창의력 있는 게 나오고 경쟁이 붙습니다. 자유 속에서. 그래서 새로운 게 발견돼서 굉장히 발전을 빨리 합니다. 자유가 없었던 지난 봉건 세월 동안 신석기, 청동기, 철기 발전해온 문명이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공화정이 되면서 자유를 보장해주자 굉장히 빠르게 확 발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개발한 사람들은 많은 부와 권력을 모아서 힘을 갖게 되고 아닌 사람은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치가 평등입니다. 이 평등을 풀기 위해서 이 자유를 심화시키면은 평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설이 지난 대통령 취임사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은 강조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네, 승자 독식이 일어나죠.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가 유린다거나 자유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쭉 나가다가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던데 저는 좀 자신 있게 해석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분은 대한민국의 근본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이 자유 속에서 경쟁이 일어나다 보면은 치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박애 정신, 평등을 향한 그 다음에 연대를 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빠진 게 그 다음에 자유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를 세계로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조차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군국주의였던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나치에 시달렸던 독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쭉 퍼뜨리면서 세계를 동반발전으로 잇는 미국, 물론 미국의 패권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다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 발달했으면 이제 이 자유주의를 전 세계로 확대시켜야죠. 지금 윤 대통령이 광주 연설을 보게 되면 그래 자유, 인권 이제 그건 광주가 이른 거야. 근데 그건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부합해. 그러니까 이제는 광주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라.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가 없는 지역 거기에 들어가라. 이거죠. 북한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광주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니까 그래 그런 광주 정신을 이북에 넣어서 이북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해라. 님을 위한 행진곡을 이번에 재창으로 부른 게 자꾸 문제가 됐는데 이젠 더 이상 문제 삼지 맙시다. 자, 합창과 재창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 어떤 국가 행사장 가게 되면은 애국가는 전부 다 재창을 하죠. 다 부르잖아요. 어느 누구도 안 부르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노래는 무대에 올라간 합창단만 합창하는 게 있죠. 관객들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안 부르는 거.
그게 합창과 재창의 차이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장에서 재창했다는 건 국민 정신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다시 또 그게 실현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을 대한민국은 이북으로 수출하고 중국으로 수출해야 됩니다. 특히 광주가 앞장서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윤 대통령은 광주에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됩니다. 광주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주동식 씨가 광주는 왜 제4의 도시가 되고 있느냐, 왜 자꾸 5.18만 붙잡고 있느냐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 문사철이 죽어요. 산업이 어려워지고 사는 게 어려워지면 정신만 붙잡고 갑니다. 고집스럽게. 그러나 사람이 크게 되면은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면서 사실은 문사철이 더 풍부해지죠.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고집스럽게 잡고 있었던 것에 맹점도 인정하면서 그때는 그렇지만 필요했어 이렇게 가면서 역사 철학도 풍부해지는 겁니다. 지금 복합 쇼핑몰도 없는 도시가 광주죠. 그거는 결국은 풍요라고 하는 건 소비를 누려야 됩니다. 구두쇠처럼 돈을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가난해요. 근데 돈이 없어도 있는 돈 다 쓰고 사람들은 풍요로워 보입니다. 풍요는 없습니다. 사실 마음도 넉넉하고. 그렇게 소비를 하려면 생산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주는 정부 예산으로 도로 닦는 것만 하지 산업을 일으키는 민간 기업들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못 들어오게 만들었죠. 광주 뭐 어쩌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막아버렸죠. 정부 예산은 수없이 들어가서 도로는 제일 잘 닦여 있습니다. 닦고 난 다음에 리조트 지으면 손님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리조트가 망하죠. 골프장도 안 갑니다. 뭐 그게 뭐 부패의 온상이다. 그건 다음 문제고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만데. 이렇다 할 산업도 없어요. 현대자동차가 광주에 뭐 캐스퍼라고 하는 차를 사줘서 팔아줄 뿐이지 이렇다 할 산업도 없습니다. 근데 AI 앞으로 4차 인문 시대에 맞춰갖고 광주가 이거 일으켜서 해봐라. 그러면 역사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걸 툭 얘기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어쩌고 하고 나서 5월 정신을 묵묵히 이어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시 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필요서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지난번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이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법학을 공부하고 한 사람이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국민통합을 여기서 이야기하네요. 상당히 광주에 가려고 본인이 작심을 하고 있었고 준비를 했었네요. 국민통합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광주 통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주를 향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국민에는 우리의 국민인 북한 주민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5월 외치면서 광주 지역만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였죠. 자, 5월이 자유와 인권이니까 5월이 바로 우리랑 같은 거네. 같이 가자. 5월이 우리 대한민국 이끌어봐라. 북한까지도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봐라. 던졌습니다. 이번 5.18 광주 민주화운동 주제가 5월을 드립니다 였습니다. 네, 5월은 광주 거가 맞지요. 5.16도 있고 있는데 5.18은 자기네 거랄까? 그래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라. 이거였네요. 이제는 광주가 대답하라. 그 말은 없었지만은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끌고 가서 던졌습니다. 이제는 광주가 대답해야 됩니다. 자, 바로 5년 전 2017년에는 30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갔습니다. 그의 연설문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깁니다. 시작에서 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장면이 5.18입니까? 6.25는 뭡니까? 몇백만 명이 죽었는데 4.19는 뭡니까? 부마는 뭡니까? 그리고 더 올라가면 해방 직후에 10일 대구 폭동, 부산 노동자 폭동, 이건 뭡니까? 80년에 5월에 서울에 보면 뭡니까? 왜 광주만 특별히 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당 사람들이 광주를 볼모로 삼는 방법이었죠. 울진삼적
지역에 무장 공비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분들은 언러가 없고 대변해주는 정치인이 적어서 그렇지 그 가족들이 잃는 게 얼마나 아픈 겁니까? 그건 그리고 더 큰 거 대한민국의 해방부터 박정희 시대를 맞기 전까지 겪었던 그 가난은 뭡니까? 저도 가난의 맛은 조금 압니다. 정말 사람 비굴하게 만듭니다. 네. 자기 걸 다 내줘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현대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특유의 자기 쉼치, 자기 도치입니다. 저는 먼저 80년 5월의 광주 시민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과 자유를 이야기했네요. 근데 이때의 인권과 자유는 광주만의 인권과 자유였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6.25는 해결했어요? 아직 분단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4.19는 해결됐습니까? 대한민국의 가난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모든 건 완벽한 해결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해결을 하겠다고 할 겁니까? 이건 아이들이 때를 써서 뭐 해놓으라 그러고 트집 잡고 계속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월호 문제 해결됐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나는 이럴 것이다라는 안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해결하라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습니다 하고 단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진실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실만 진실인가요?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습니다. 자, 가장 쉬운 게 저거죠. 광주에서 헬기로 사격이 있었다는 부분. 이거 허위라고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장했는데 그걸 조비오 신부 측에서 거꾸로 해갖고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자, 진짜 광주에서 헬기에서 쐈습니까? 지금도 한번 전일빌딩 가서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5.18 기념식에서 전일빌딩 모습 또 나오던데 헬기 소사가 있으면 그런 모양입니까? 자기들이 믿는 걸 생각하는 걸 진실이라고 해놓고 계속 그걸 믿으라 그러면 그건 왜곡 아닌가요? 광주의 진실은 문재인이겠죠.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 이 부채감이 문제죠. 조국도 부채감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럼 그때 가서 싸우지. 그 후에도 싸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저는 그때 뭐 광주 터졌을 때 재수생이었으니까 그렇고 그때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또 몇몇 기자들은 광주에 쫓아가서 직접 취재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안 믿어주죠.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상상 속으로 그린 것만 갖고 옳다고 주장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경강부에도 이런 경강부회가 어디 있습니까? 촛불이 혁명이었습니까? 시위였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게 옳은 결정이었습니까? 비겁한 결정이었지.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용납 좋습니다. 폄하 안 하겠습니다. 그래, 5월 광주가 자유하고 인권을 외쳤으니까 그건 대한민국하고 같은 가치야. 그럼 그거대로 대한민국 이끌어. 폄하 안 합니다. 다만 거기에 편승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부패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하자는 거지. 그 자들까지 우리가 봐줄 수는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헬기 사기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5년 지났는데 밝혀냈습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어요? 발포의 진상과 책임 규명했습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까지는 안 물을게요. 한번 해봐요. 뭐 세월호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장시켰다라고 믿고 그거가 나올 때까지 진상 규명하겠다고 몰아붙이는 거는 그거는 정신적 고문이죠. 너는 간첩이야.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수사를 하게 되면 그건 고문이죠. 바로 광주에도 이것이야 라고 믿어놓고 그거 실토하도록 하는 건 고문이 아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잘 보셔야 됩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희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매김될 것입니다. 이 약속 지켜졌나요? 개헌도 하지 못했죠. 5.18 헌법 정신에 대해서 넣겠다는 건 윤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5.18 연설문을 보니까 그건 자유하고 인권이다. 그럼 자유와 인권은 헌법 정신 개헌하게 되면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넣은 이상 그걸 확대해야 되죠. 북한을 해방시키려니까. 중국 인민을 해방시키자니까. 가라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오늘의 재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노래를 5년 전에 불렀으면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이북으로, 중국으로, 홍콩으로, 홍콩에서는 이번에 불려졌었죠. 홍콩 민주화 시기 때. 계속 퍼지게 하고 한국에 우리가 옛날 데모할 때 훌라송 부르고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하는 5월가라는 노래 있죠. 사실 이 노래는 프랑스의 샹숑이죠. 그걸 모닥불 피워놓고 이쁘게 불렀던 박인희 씨, 나이 많은 여성, 아주 유명한 가수였죠. 그분이 이거를 사랑의 추억인가로 해서 번안가요로 불렀던 거를, 그땐 굉장히 이쁜 노래죠. 그걸 다시 가사를 바꿔서 5월 그렇게 불렸었죠. 그거는 프랑스 시위가가 들어와서 우리가 따라 부르는 케이스인데, 이제는 우리가 데모의 선진국이니까 이걸 중국과 홍콩 수출하듯이 북한이 집어넣어야지. 이건 광주가 해야 되는데 이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문재인이고, 이 소리를 애들러 뿅 쉽게 한 게 윤석열 대통령으로 저는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통렬히 꾸짖는 외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월호 건을 이야기하면서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자, 세월호 사건이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짓밟은 것이었나요? 이렇게 상상을 해놓고 나서 세월호를 밀어붙여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곤혹에 빠뜨리게 하고 탄핵시킨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사실을 왜곡했어요. 그러면 문재인은 5년 동안 있으면서 당신이 생각한 대로 세월호 사건을 사실로 밝혀냈습니까? 100건자 내면서 수천억 돈을 썼는데 뭘 밝혀냈습니까? 이런 거는요, 이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 이후에 사망한 사람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82년이면 광주 벌어지고 2년 지났죠. 82년 41일간 단식으로 옥사한 29 누구누구. 87년 7년이 지났죠. 광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25 표 누구누구. 88년 광주 학살 진상규명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투신해 사망한 서울대생 조 누구누구. 88년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한 25 대학생 방 누구누구. 죽음을 거론했습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뜻이 있어 한 건데 이걸 떡 꺼내는 순간에 문 대통령이 거론했던 그것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보지 못하는 문제에 걸리게 되죠. 앞으로 광주는요, 이 제4의 도시가 되면 안 됩니다. 산업이 융성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주동식 씨가 이미 얘기한 바 있죠.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물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가장 희망이 될 것입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얘기했는데, 광주의 아픔을 아픔으로 머물게 하고 갈등으로 계속 있게 한 게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못 들어오도록 막았던 게 누굽니까? 왜 막게끔 둡니까?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를 열었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 갔는데, 이거 한번 인터넷에 있는 거 2개 찾아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정치 해결 좀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켰죠. 민주당이. 만족하나요, 민주당?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는데, 그리고 박민식
씨를 보훈처장에 임명했는데 앞으로 공수처장하고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겁니다. 저는 공수처장에 한동훈 버금가는 사람을 임명한다 그러면 검수완박 법안이고 총리 인준 부결이고 상관없이 민주당에서 부정한 짓을 한 사람들은 초토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끝나가는데 경찰대학 나오거나 경찰에서 잔뼈가 뭐 간부부생 출신이라도 굉장히 좋은 제목들 많습니다. 저 경찰 쪽도 좀 알거든요. 청장 시키고 또 수사 니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경찰도 수사 잘합니다. 진짜 수사 잘합니다.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이 대장동 이재명 항에서 쪼박쪼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이 광주정신 기리겠다고 하면서 자 우등상 받았습니다. 우등상 받고 표시장 받은 사람들 이름 감추는 경우 있습니까? 다 공개하잖아요. 범죄인들은 뭐 지난번 한동훈 청문회에서 이모 교수가 나왔는데 문제자들은 이모 씨, 박모 씨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훈장 받은 사람들은 안 합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이 5월 정신을 자유인권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빛내겠다고 하면서 유공자 명단 공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야 어쩌면 유공자 내부에서 너는 아니야 하는 싸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왜 너는 왜 들어왔어 하면서 민주당이 자중질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은 좀 지금 상당히 헤매고 있어요.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게 강경파 철호매한테 끌려가는 거 보게 되면 아 저기는 리더가 없구나. 그리고 이재명 씨가 개항에 가서 숨쉰 채 발견 그러면 그러면 수사하라는 얘기잖아요. 참 그런 걸 유튜브에 제목으로 띄우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가 약하구나. 윤석열을 대통령의 5월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주 5.18 연설 다시 보십시오. 이제 광주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고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세계로 그리고 역시 우리 국민인데 해방되지 못한 북한 주민을 향해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존경하죠. 국내에서 국내 리그 잘하는 거 뭐 그거 뭡니까? 역시 프리미어 리그 가서 뛰어야 하듯이 수출해야죠. 우리 K 한류는 가고 있는데 K 데모는 왜 광주만 머물러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자유의 심화를 얘기했습니다. 자유 확대 부분은 빠져서 저거 왜 빠졌지 그랬는데 광주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생각 밖으로 고단수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플러스 알파가 검경을 이끌게 됐을 때, 공수처 이끌게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채널A의 이동대 기자가 그렇게 억울해야 됐는지, 한동훈 씨는 빠져나왔으니까 그렇고 하나하나 의문이 풀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그 의문도 풀려나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희 이정훈의 판단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